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우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해드릴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켰어요. 제가 이 뇌로 학습을 하는 거, 또 뇌로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동 심리를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있는 아동 심리에 대해서는 거의 흔치 않는 거예요. 뭐 병원에서 뭐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있고 또 내 타입 이렇게 보는 거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아이들 학습을 접목시켜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 이런 조기 교육에 관련돼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안 나왔던 이유가, 옛날에는 7살 때까지 애들 실컷 놀게 하다가 이렇게 학교를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뇌 타입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나뉘는 거예요. 공부를 할 애들, 안 할 애들. 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습이 조금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맞지 않는 아이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부모들이, 대부분 부모는 너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하고 싶은데 학교 하는 학습 방식하고 맞지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다른 선진국에 있는 교육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이런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뇌 타입을 하니까 좌뇌 타입 아이들한테는 잘 맞는 거예요. 암기만 잘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 거죠. 끝에 사가 들어가는 직업들, 뭐 부모들이 많이 좋아하죠. 그런 직업들은 사회성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암기만 잘하면은 성적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대학을 암기를 잘하면 잘 들어가요. 사회성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외우는 것만 잘하면은 자격증 시험도 잘 딸 수 있고 좋은 학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자가 되는 직업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사로 된 직업을 하면서도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옳지 않은 판결도 내리고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자기한테 해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넣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자 직업 이거를 많이 우선시하고, 이 사람들이 많이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좌뇌형 학습들이 더 붐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강의하는 이런 어렸을 때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싫어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 조기교육 업체들이죠. 이것이 약 7년 전? 7에서 8년 전부터 시작됐던 게 아이들 조기 한글 교육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 연산도 내리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조기 영어가 활발히 되더니 이제는 24개월 전후 아이들한테도 영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애들 다 컸고 상관이 없거든. 아이들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판매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제 강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 강의가 점점 붐이 일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 하면은 그 업체들은 완전히 제가 적이 되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아이들이 출생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나이를 7살, 8살에 해야 되는 거를 5살, 6살로 내리고, 만 60개월 이후에 해야 되는 거를 만 60개월 이전에 시키라고 하고, 3살 때부터 해야 되는 거를 24개월 이전에 시키라고 하고, 그래야 자기네들 매출이 맞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계속 빠른 시기에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우후죽순 많아지다 보니까는 부모님들도 많이 그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또 그런 것이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는 생활화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아이들 학습이 잘못된지 잘 된지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그런 학습으로 아이들이 많이 망가져요. 이 사람들은 아이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또 더 시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완전 망가지면 이제 손 떼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런 뇌 발달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하는 건데, 지금 교육학자 중에서도 뭐 TV에도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못해요. 다 공인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봐야 이런 업체들하고 등 돌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저는 어차피 개인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그 업체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오로지 아이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뭐뭐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이런 시기에 아이들 영어 시키지 말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길이가 항상 길어요. 연산 시키지 말라고 하고, 아이들 사회성을 더 중요시 하라고 하고, 운의 활동을 많이 하라고 하고, 또 연산이나 또 한글 같은 거 시킬 때 뭐뭐뭐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아이들 뭐 손가락으로 덧셈 뺄셈 못하게 하고, 또 집에 뭐 너무 어린 나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영유아 한 60개월 이전 아이들 집안에는 이런 플래시카드 붙여놓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아이들 책 읽어줄 때 손가락으로 찍어주면서 읽게 하지 말고, 아이들 스스로 책을 읽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학교 가서 해도 되니까, 학교 가기 전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에 관련돼서는 못하게끔 하는 게 아이들의 이런 정서교육이나 또 운의 활동에 굉장히 좋고, 사회성에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자뇌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창의성이 떨어지고, 또 이런 운해가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운해는 딱 6세에서 7세밖에 성장을 안 하는데, 그 사이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시간에 이런 자뇌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아이는 성장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고, 이거 하지 말아라 하면은 아이한테 안 좋다고 했는데, 결국은 초등학교 3학년 되면은 우리 아이 그렇게 했는데도 별 문제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으로 덧뺄셈 하면은 아이가 굉장히 연산할 때 힘들어하고, 연산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10자리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는 안 하게 하는 거가 더 좋고, 또 이런 수 개념부터 해주는 게 아이들 추후 연산할 때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뭐 아이가 2학년 3학년 됐는데 우리 아이 잘 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 아이는 손가락으로 했지만은 연산에 관련된 뇌가 초등학교 넘어가지고 확 트여가지고 잘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런 운해형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제가 하지 말라는 거를 했을 때 공부를 접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뇌가 많이 발달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손가락을 하든 뭐를 하든 나중에는 제대로 다 해요. 근데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잘못된 학습을 시켰을 때 학교에 가서 공부를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좌뇌형 아이들이 약 30%, 운해형 아이들이 약 70% 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 좌뇌형 교육을 계속 시키다 보면은 개중에 쫓아오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다 학습 지연 및 학습 장애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개중에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못한 아이들은 우리 아이 못해요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다시는 공부할 수 없는, 수학에 대해서 재미를 잃게 되고, 또 책 읽는 거에 대해서도 오히려 또 재미를 잃게 되고, 영어를 너무 일찍 시켰기 때문에 모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거로 인해서 또 인지저하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봤을 때 리스크가 많이 큰 확률이 많을 때는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댓글란에다가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럼 별 문제 없어요,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그걸 보고 또 이걸 마음을 바꿔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제가 또 댓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어머님 아이는 특이 케이스라 됐을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실패를 하면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또 밑에다 또 댓글에다 대고 우리 아이는 괜찮은데 라고 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 어머님 아이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하나 성공 확률을 보고 다른 아이들을 다 똑같이 한다는 거는 조금 큰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또 대댓글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요. 조금 위험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제가 못하게 하는 편이에요. 제가 1대1로 상담을 했을 때는 아예 맞춤식 그 솔루션을 해줘요. 그런데 이 유튜브라는 자체, 제가 이런 누가 볼지 모르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좋고 나쁜 게 있으면은 이 나쁜 쪽에 대한 리스크를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의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이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99% 아이들은 어떡하려고. 이 아이들이 그냥 못하고 딱 말면 상관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로또를 사요. 5,000원 주고 로또를 샀어요.
근데 되면은 대박이고 안 되면 아예 그냥 5,000원 그냥 쓰고 만 거잖아요. 그런 거랑은 다른 거예요. 로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상화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내 돈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가상화폐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대박 돈을 버는 거고, 만약에 코인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내 전 재산을 날리게 되면서 나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살한 사람들도 있죠. 이게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제가 예시 든 바로는 이런 코인에다가 비교를 하면 돼요. 그래서 성공을 했을 때 성공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바라보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거기다가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하면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서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는데, 그 1%의 성공 확률을 믿고 아이한테 이것저것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이한테 아이의 미래를 봤을 때는 안 좋아질 확률이, 안 좋아지다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 엇나가기 시작하고 부모랑과의 이런 애착관계도 끊기게 되고 아이가 밖으로 나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별거 아닌 조기 교육 하나 가지고 아이의 이런 청소년 시기 이후부터, 아니면 사춘기 시기 이후부터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 교육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런 뇌타입 가지고 뭐 하는 거는 뭐 재미삼아 하는 영상도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교수님들도 많아야 영상 한 4개, 5개 정도지, 저처럼 이렇게 이걸 가지고 콘텐츠를 해가지고 영상을 100개, 150개 만든 사람은 아마 제가 최초일 건데, 하여튼 이런 뇌 학습에 맞춰가지고 아이를 학습을 시켜야 되고, 또 아이의 뇌 발달 과정을 알아야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또 아이가 어떤 게 맞을지, 어떤 게 리스크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 자료를 봤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띄엄띄엄 나온 것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연구해서 저한테 먼저 실험화하고, 또 제가 같이 하는 아이들한테 또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관련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어서 이런 논문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경험과 또 이게 박사들의 논문 자료들 이렇게 나왔던 것들, 또 TV에서 이런 큰 대학들에 나온 논문 자료들 나왔던 것들, 이렇게 방송했던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연구했던 이런 것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맞춰 가지고 제가 다 재구성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제 강의는 우리나라에서 맞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맞춰져 있고, 제가 제2외국어 어린 시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외국, 그러니까 또 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해도 돼요. 거기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영어 쓰거든. 유아시기 학교 가기 전이어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영어를 쓰니까 이 영어에 대한 활용도가 많아요. 밖에 사회에서도. 그러니까는 거기는 이중되는 언어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밖에만 나오면 사람들 다 한국말 하잖아. 그러니까 영어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영어를 하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업체들 말 너무 믿지 마시고, 정상적인 아이들 뇌 교육 과정에 맞춰 가지고 어머님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신중 있게 이런 학습들을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효과적이니까 꼭 참고해 주셔서 아이들 학습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래요. 뭐 제가 이런 강의를 한다고 저한테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차피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가 노년층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살 거니까 한 명이라도 더 잘난 아이들이 나오는 게 좋잖아요. 삐뚤어진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중년층 사람들도 노년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잘못된 교육으로 나쁜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노년층 됐을 때 더 힘들어지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당분간은 그 상담은 그런 뭐 하겠다,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건 안 올릴 거예요. 전화 상담은 제가 해드리고요. 무료로 전화 상담은 해드리는데, 그 외에 방문 상담은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따로 공지는 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 보니까는 이게 방문 상담하려고 제가 유튜버를 하는 이런 거 같이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안 하고요. 굳이 원하시는 분은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그쪽에 갈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해드리고, 뭐, 인천, 뭐, 수도권 내에서는 뭐 시간 내서 아무 때나 가드리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전화 상담은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전화 상담도 아이를 제가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평상적인 말밖에 못 해드려요. 그래서 1대1 상담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그래도 어머니한테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거고, 아이를 보면은 정상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못 보기 때문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좀 한계가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당분간 내년까지는 제가 자녀형, 운해형에 관련된 책을 만들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서점 갔더니 없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자녀형, 운해형에 관련돼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놓은 책들이 없어서 내년까지는 제가 연구 자료들 좀 조합해가지고 책을 좀 만들려고 생각 중이니까 거기에만 조금 포커스를 좀 두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리스크가 많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또 하지 말라는 걸 해도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지 말라는데 또 했을 때 아이가 예를 들어서 IQ 지능이 120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뭐 110에서 멈출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잘못됐을 경우는 뭐 지능이 확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차피 선택은 부모의 몫이니까 잘 선택을 해주셔서 아이들 뇌발달 과정 맞춰가지고 아이를 좀 잘 양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전할 말씀 끝마치고요. 다음번에 그 전에 얘기했던 그 마케팅에서 좀 속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왜 그것들이 조기 교육들이 이렇게 속이는 건지에 대해서 한 달에 걸쳐 가지고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전할 말씀 끝마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